코로나19는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일하고 생활하고 이동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삶의 공간인 국토와 도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What will change?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후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일들은 소수의 집단에만 영향을 주지만 어떤 일들은 국가의 방향을 바꾸고 또 정말 예외적인 어떤 일들은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What will change?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후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What will change? 코로나는 일하고 생활하고 이동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삶의 공간인 국토와 도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런던에서는 지하철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출퇴근이 쉽지 않아진 런던 시민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가용, 버스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수단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95%만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5%는 파업 기간 동안 사용했던 출퇴근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는 이보다 더 크고 영구적일 것입니다. 지난 2달의 기간 동안 논의해 본 결과 변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초개인화, 회복력과 포용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와 초개인화라는 이미 진행 중이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회복력과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언택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경제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이는 우리의 업무와 소비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시계획과 교통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개인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초개인화의 흐름도 강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적 공간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력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포용성도 강조될 것입니다. 극단적 효율성보다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경제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을 항시 고려하는 산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 변화를 앞서가는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국토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도시, 주거, 교통, 산업안전망 5가지 분야에 대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입니다. 도시 분야의 부제는 도시의 승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역설적이게도 사회재난은 도시 진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은 상하수도 시설과 위생시설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도시의 대화제는 건축 기준과 내화성능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의 이런 도시 구조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로 인해 도시로의 집중 형상이 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는 여전히 인류 문명 최고의 발명품이며 우리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시는 진화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처럼 빠르고 영향력이 큰 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행태와 수요에 맞춰 적기에 적정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변화를 검토하고 빅데이터, AI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시계획 체계에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구글에서는 재밌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국 사람들의 이동 패턴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공원 이용률이 51%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원 입지를 검토할 때 도시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분포, 선호도, 연령대, 또 주거지와 인접 공원의 현황 등 수많은 도시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위치와 공원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의 전염병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었다면 이제는 병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생활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도 촉진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건축물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기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 대응에 기여가 컸던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은 그동안 축적해온 우리의 스마트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디지털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부제는 홈의 시대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비상조치라고 시행하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조치는 재택근무입니다. 얼마 전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전 직원의 재택근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재택근무는 미래에 예견된 근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재택근무의 시대를 10년 이상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직주 근접을 넘어 직주 일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 주거 형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집은 업무와 분리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집은 생산활동의 공간이자 문화, 레저의 공간일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1, 2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개인화 추세와 맞물려 홈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방 3개, 화장실 2개인 표준화된 평면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예견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획일화된 주택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집을 개인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정책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집이 경제 문화의 공간으로 부상합니다. 먼저 교육, 근무, 운동 등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주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공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교육, 업무 등이 가능한 공간 구축을 검토하고 다양한 평면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원격 의료가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건강 정보를 측정,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간 누적된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발전에 따라 개인별 수요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주거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부제는 이동의 미래입니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은 대중교통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높여져 이용량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용량 감소는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버스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또한 차량 쉐어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의 이동수단의 공유경제는 킥보드,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개인 이동수단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교통 비용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시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연한 근무 방식이 확산되고 중심 업무직으로의 출퇴근이 줄어들면 대중교통 수요는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패턴에서 하루 종일 평탄화된 수요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고급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교통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의 지향점은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의 양가지를 지키면서도 개인화된 고급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정도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약인된 교통업계의 재무구조를 개편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적 저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준공영제를 조기에 확산하고 교통시설과 차량에는 상시 방역 시스템을 갖춰 쾌적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기술과 결합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직된 노선, 고정된 정류장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교통 패턴에 맞춰 다양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교통요금제의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하여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운송수단을 수용하고 육성할 수 있는 모빌리티 기본법도 필요하며 새로운 교통 서비스인 마스도 적극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산업 분야입니다. 부제는 산업의 뉴노멀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2월과 3월 택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10%대의 높은 성장을 해온 택배산업, 물류산업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빠르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새벽 배송과 같은 고객의 높은 수준을 생각한다면 물류시설은 부족하고 시설에 첨단화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앞으로 언택트 핵심 산업인 물류산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류산업은 민간의 영역이었습니다. 공공은 규제 완화 정도만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 임대 물류 방식의 도입, 서비스 첨단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로 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산업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은 항공산업이 위기에 취약함을 확인시켜줬고 견고한 안전망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에도 항공산업과 관련된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항공기 돌시 보증을 제공하여 항공사의 부담 비용을 낮추는 등 금융 안전망을 통해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이 외에도 드론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의약품 전용 터미널을 활용하는 등 항공 물류 비즈니스도 다각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계 방식의 자동화부터 시공 현장의 사전 조립 방식 도입, 그리고 원격 관리 방식의 적용 등 건축물의 생산, 설계, 관리까지 전 세계 중기에 자동화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건설 데이터를 고도화하여 민간과 함께 건설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방역과 흔들림 없는 생산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제조업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턴하는 우리 기업의 산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인류 기업들의 연구 생산 시설을 유치하는 것까지 욕심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분야입니다. 정책 방향은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맞아 대규모 사회 재난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위기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기 속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근로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철도역, 공항과 같은 주요 SOC 시설의 대응 매뉴얼에 전염병을 추가하고 국가 SOC의 진흥화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로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멈추니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도심에는 사슴이 나타났고 바다는 에메랄드 빛으로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글로벌 CO2 수치는 지난 1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최고치에 비해서는 26%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친환경 시대를 넘어 필환경 시대를 맞아 그린 뉴딜은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과 수송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에너지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신규 건축물은 모두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건설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소와 같은 에너지 원도 다변화하는 한편 교통수단은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통해 환경성을 높여가겠습니다. What will change?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What will be changed? 워크플레이스, 홈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인한 산업 구조를 갖춘 유연한 도심 공간에서 일하며 개인의 다양한 가치 실현이 가능한 집에서 생활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언택트, 초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회복성과 포용성을 갖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